자, 93쪽에 120번부터 보면 x라는 집합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랬는데, 일단 x에서 x로의 함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3개에서 3개로 가는 함수고 아무 특별한 조건이 없는 그냥 함수죠. 그냥 함수는 뭘로 찾아? 파이로 찾죠. 중복 순열로 찾죠.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는 3파이 3, 3의 3제곱개만큼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자 3, 4, 5에서 3, 4, 5로 가는 함수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함수를 찾고 싶어. 근데 여러분, 짝수 만들기가 쉬워요? 홀수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 홀수가 더 단순하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려면 어때야 되니까? 하나만 홀수면 돼? 모든 수가 홀수여야만 그 곱이 홀수가 됩니다. 만약에 곱해진 숫자 중에 한 개만 짝수가 껴있어도 그 곱이 짝수가 되죠. 걔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복잡해. 그래서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다의 반대를 생각해봐. 반대. 그러면 이거는 곱이 홀수라는 얘기거든. 곱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화살표를 맞는 애들이 전부 홀수만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화살표를 맞아서는 안 돼? 4가 화살표를 맞아서는 안 돼. 그치? 그래서 화살표는 얘네 둘이 다 맞아야 돼. 3이랑 5가 화살표를 다 맞아야 돼. 그러한 함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3, 4, 5가 화살표를 쏘는데 3이랑 5한테만 화살표를 쏴야 되니까 한 원소당 선택권이 2가지씩 있는 거잖아.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8개의 함수, 2의 3제곱만큼의 함수가 곱이 홀수가 되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을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27분의 19, 그치? 27분의 19 요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추호는 뭐라고? 그 옆쪽에 118번. 자, 118번은 딸기맛 사탕이 4개, 포도맛 사탕이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5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낼 때 딸기맛 사탕이 포도맛 사탕보다 많을 확률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딸기, 포도 이거 합쳐가지고 5개를 꺼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딸기는 최대 4개니까 딸기 4개, 포도 1개 이렇게 뽑힐 수 있고요. 딸기 3개, 포도 2개, 딸기 2개, 포도 3개, 딸기 1개, 포도 4개, 딸기 빵 개, 포도 5개. 전체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딸기가 포도보다 많다? 그럼 몇 가지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만큼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잖아. 그치?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 깝시다. 요 9개 중에서 임의로 5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낼 때 그랬으니까 분모에다 얼마 깔까? 9C 5, 그치? 9C 5. 9개 중에 5개 꺼내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딸기 4개, 포도 1개. 아니면 딸기 3개, 포도 2개잖아. 자, 그럼 딸기 4개, 포도 1개 뽑힐 경우의 수는 어떻게 써야 돼? 딸기는 애초에 4개밖에 없었죠. 그럼 딸기를 4개 뽑는다는 건 4개 중에 4개를 다 뽑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포도를 하나 뽑아야 되지. 포도는 몇 개 있었는데 포도 5개. 그럼 5개 중에 몇 개를? 1개를 뽑아. 이게 딸기 4개, 포도 하나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하기로 연결해줘야 되겠지. 요거는 또는의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딸기 3개, 포도 2개. 준영이가 해보자. 딸기 3개, 포도 2개 뽑는 경우의 수 불러봐, 준영아. 딸기가 몇 개 있었는데? 딸기가 4개 중에 딸기 3개를 뽑았어. 어떻게 써야 돼? 4C3 곱하기 포도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계산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딸기가 포도보다 더 많을 확률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4분의 5 이렇게 계산돼요. 또 질문 있나요? 잠시만. 자, RPM 242번은 요렇게 생긴 상황에서 A 합집합 B를 구해라 그랬는데 어디나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거 우리 그때 화요일날 남아가지고 특훈 했잖아. 특훈. 이거 뭐라고 읽어 어진아? A 여집합. A의 여집합의 확률이 12분의 5면 A의 확률은 뭘까? 그래. 이거는 그럼 B의 확률은 뭘까? 2분의 1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무슨 의미였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 식이었냐면 A 차집합 B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집합 배울 때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에 들어가면서 A 교집합 B에는 안 들어가는 요거 달 모양 요거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A 차집합 B라고 불렀었잖아. 그 A 차집합 B를 다르게 표현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요렇게 써 있는 거나 요렇게 써 있는 거나 똑같아. 그럼 확률에서도 요 영역에 해당되는 확률이 지금 3분의 1이란 얘기예요. 요게 3분의 1이란 얘기야. 근데 A의 확률이 얼마냐면 A의 확률이 12분의 7이야. A 전체의 확률이 12분의 7이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나오지 않겠어? 여기? 그치? 그래서 12분의 7에서 3분의 1을 빼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될까? 12분의 4를 빼는 거니까 12분의 3,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바로 A 교집합 B가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P, A 교집합 B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PA도 있고 PB도 있고 A 교집합 B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A 합집합 B 찾는 거 배웠잖아.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 준영아, 합집합의 확률은 PA랑 PB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다? 무엇을? 그거 이게 뭔데? 그거 뭐라 그래? 무슨 집합? 교집합. 네,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12분의 7이랑 2분의 1이랑 더해가지고 4분의 1 빼는 거예요. 오, 금방 갔다 왔네. 자, 그래서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답이 얼마 나오냐? 6분의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질문 있나요? 개념 원리랑 RPM 중에 질문 없나요? 그러면 개념 원리 이제 또 나옵시다. 자, 우리가 저번에 93까지 했고 94쪽으로 가서 요 방금 풀었던 요 문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A 합집합 B의 확률을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고요.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배반 사건 기억나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 연희야, 배반 사건이 뭐야? 배반. 배반하면 어떻게 돼? 없어요? 없애버려요? 배반하면은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집합으로 그렸을 때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는 거,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요런 게 배반 사건이죠. 집합에서는 그런 걸 뭐라 그래? 서로소라고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A 합집합 B를 구할 때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PA랑 PB를 더하면 끝나는 거죠.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배반 사건은. 그치?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고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걸 구해서 빼주면 그게 합집합이 된다.
이게 덧셈 정리였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배웠잖아. 이제 PA의 여집합의 확률은 문제 풀 때 맨날 쓰는 거. 1에서 성빈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오늘 그 개념 원리에서 설명할 내용 중에 이제 요거 여집합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를 구해서 1에서 빼면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개념 원리 94쪽으로 가볼게요. 개념 원리 94쪽은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 총 8개의 공이 들어있어. 근데 그 8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2개를 꺼낸다 그러면 호철아, 분모에 뭘 깔아야 돼? (94쪽입니다) 8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랬으니까 분모가 뭐야? 8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그 꺼낼 때 순서가 뭐가 중요해? 동시에 꺼내잖아. 8C2야 8C2 그치? 주머니에서 몇 개를 동시에 꺼내요. 그럼 다 C로 계산하면 돼요. 이게 분모인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다 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다 이거의 반대 상황을 구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다 라는 말의 반대 상황은 뭘까요? 말로 표현하면 흰 공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쵸? 어진아,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다의 반대는 뭐야? 흰 공이 하나도 없다. 적어도 한 명은 남자다의 반대는? 남자가 한 명도 없다. 그치? 내가 밥을 적어도 한 끼는 먹었다의 반대는?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다. 그치? 이런 개념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은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다의 반대는 흰 공이 없는 거니까. 흰 공이 없으면 은솔아 뭐만 있겠니? 빨간 공만 있겠지. 그래서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다의 반대는 빨간 공만 2개를 뽑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는 아까 8C 깔아놨고 여기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빨간 공만 2개 뽑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하영아, 빨간 공은 몇 개 있었으니까? 3개 있었으니까 내가 공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빨간 공이 나왔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죠? 그렇지. 빨간 공 중에서 2개 뽑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빨간 공 중에서 2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 요게 그러면 빨간 공만 2개 뽑힐 확률이야.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이 값을 어떻게 한 게 답일까? 그렇지. 반대로 구했으니까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1에서 빼줘야 답이 나온다. 준영아, 계산 좀 해줘. 8C2가 얼마야? 2분의 28. 3C는 얼마야? 답이 뭐야 그럼? 28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요게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한 문제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123번 있습니다. 123번 요거 풀어보는데 요거 앞에 반 애들 풀어보라 그랬더니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봅시다. n 한번 찾아봐. 답 뭐 나왔어? 답이 안 나왔어요. 자, 20개의 제비 중에서 2개를 뽑는 행동을 하고 있어. 분모에 그럼 뭘 깔아야 되니? 20C2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그거 분해한 다음에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거의 반대 상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한 개가 당첨이다의 반대가 뭘까, 성빈아? 제비가 아닌 게 아니라 당첨 제비가 아닌 거야. 이제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어. 그럼 둘 다 뭐만 뽑았어? 꽝만 2개 뽑은 거야. 꽝만 2개. 근데 생각해봐. 지금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당첨 제비가 N개라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럼 꽝 제비는 몇 개야? 뭐야? 20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 N개가 당첨이야. 그러면 꽝은 몇 개야? 그렇지.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자. 내가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재수없게 꽝만 나왔어. 꽝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써야 돼? 그거야 그냥? 20-n은 꽝의 숫자지. 꽝의 숫자. 근데 내가 꽝을 몇 개 뽑아야 돼? 또 갑자기 3개 뽑아. 2개를 뽑아야지. 꽝제비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1에서 빼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9분의 7이 나왔어요가 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에서 얘를 빼가지고 19분의 7이 나왔다는 것은 이 분수의 값이 하영아 얼마였다는 거지? 이 분수의 값이? (1에서) 얼마를 빼야 19분의 7이 돼요? 12요. 그렇지. 그럼 이 분수가 19분의 12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20C2는 계산할 수 있잖아. 20C2는 계산해보면 20C 얼마지? 190 나와요. 190. 그러니까 190분의 자 여기 분자에 있던 거 요거를 싹 해주면 이 값이 지금 19분의 12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찾은 거고요. 그럼 양변에 190을 곱하고 싶네. 양변에 190을 곱하면 20-NC2가 240이야. 그치? 아니다. 120이야. 그치? 190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20-NC2 이걸 잘 생각해봐. 일단 n을 찾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찾는다고 생각해. 20-n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20-n. 몇 개 중에 2개 뽑으면 120이 될까? 아까 20C2가 얼마라고? 20C2가 190이잖아. 이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빨간 숫자는 20보단 작겠네. 그죠? 뭐 한 때려 맞춰서 15쯤 해볼까요? 15C2가 얼마지? 15C 2분의 15, 14잖아. 그럼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 얼마야? 105지. 조금 작네. 그지? 15 하니까 좀 작아. 그럼 하나 키워. 16. 얘를 16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16C는 얼마야? 16C. 그죠? 요걸 계산해보면 16C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요게 120이 나와요. 그러면 이 빨간 부분에 그 숫자가 16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n은 몇이야? 4. 그쵸? n은 4. 물론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싫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뭐 2분의 해가지고 20-n이랑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19-n이랑 그게 120이니까 양변에 2 곱하고 전개시켜가지고 n제곱 마이너스 39n 플러스 380은 뭐 240이다 이렇게 놓고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찾는 게 자연수니까 그냥 숫자 몇 개 때려 넣어가지고 되는 걸 찾는 게 더 빨라. 그게 더 편해.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n은 4가 되겠고요. 95쪽으로 넘어가서 95쪽에는 자 필수예제 16번을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만 읽어도 분모에는 준영아 얼마를 깔아야 될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전체가 몇 개일까? 이건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질문이 아니야. 이 경우에서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 아니냐? 주사위 하나 던지면 6가지, 하나 던지면 6가지. 동시에 던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36 깔아야 돼. 36 깔아놓고서 자,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준이야, 주사위 두 개 던져가지고 그 숫자를 더하면 뭐 부루마블 뭐 이런 거 해봤잖아. 부루마블 하면 5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5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죠? 주사위 두 개 던지면은 5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주사위 두 개 더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말 같은 건 없지만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걸 구하는 것보다는 이거의 반대를 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거지. 그게 경우의 수가 더 적을 것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합이 5 이상이다의 반대는 합이 5 미만이지. 합이 5 미만. 그럼 이거 그냥 세워볼까요? 주사위를 두 개 던졌는데 합이 5 미만이 되는 경우의 수. 어진이가 한번 불러볼까? 뭐가 있을까? 1, 3? 야, 5. 그치? 5 미만이니까 1, 4는 안 돼요. 1, 3,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2, 2요? 2, 그 다음에 2, 1. 혹시 2, 1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니? 자, 내가 앞에다가 1, 2를 했는데 뒤에다가 2, 2를 또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하나로 그냥 이것도 해결된 건가? 이런 의문이 든다면 뭘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분모에 뭘 깔아놨어? 36을 깔아놨잖아. 이 36가지 안에 1,2만 있고 2,1은 없을까? 따로따로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럼 우리가 셀 때도 이거 따로따로 세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1, 3이 있으니까 누구도 있어야 돼? 3, 1도 있어야 돼. 그치? 더 있나요? 없죠? 몇 개야? 6개. 그래서 합이 5 미만이 되는 경우는 딱 요만큼 밖에 없어.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1에서 빼면 된다. 그치? 답이 뭘까 그러면? 6분의 5가 되겠죠? 6분의 5.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26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126번. 답 한번 찾아보자. 126번. 이거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드는 겁니다. 중복 같은 거 안 돼요. 그죠? 중복 안 돼. 그냥 순열로 생각해야 돼요. 126번 풀어보세요. 자, 해봅시다. 126번에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러면 4자리 정수니까 4칸을 깔아놓고요. 요 4칸에다가 5개의 카드 중에서 자유롭게는 아니구나. 중복을 허용하지 않죠. 요 5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5피사입니다. 그죠? 5피사. 전체 경우의 수가. 그래서 120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 중에서 4,500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4,500 이하가 되게 많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의 반대를 구할 거죠. 반대는 당연히 4,500 초과가 되겠죠. 4,500 초과. 그러면 4,500을 넘는 수가 몇 개 있는지 찾아볼 건데 자, 4,500을 넘는 수는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맨 첫 자리가 4고 두 번째 자리가 5로 시작하는 자연수. 그럼 요 나머지 두 칸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4,500보다 크잖아. 그치? 대신 4카드랑 5카드는 이미 쓴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이 두 자리를 채울 때는 어떤 카드들 중에 골라야 돼? 그죠? 요거 썼으니까 1, 2, 3 중에 골라야지. 1, 2, 3 중에. 그지? 1, 2, 3 중에서 두 칸에다가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3P2 6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맨 앞자리가 얼마면 맨 앞자리에 그냥 5로 시작해버리면 아무거나 넣어도 다 4,50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거는 요 세 칸에다가
내가 자유롭게 숫자들을 넣으면 된다. 이번에는 5만 사용했으니까 1, 2, 3, 4라는 4가지 카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되겠죠? 4P3이 되겠습니다. 이게 24가지가 돼가지고 둘이 더하면 30가지가 되고요. 이게 내가 찾는 것의 반대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 게 답이다. 답이 뭐야? 4분의 3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중에서는요.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갈 건데 그 한 문제는 바로 78번입니다. 78번. 78번은 있죠. 문제를 읽어보면 8명 중에서 5명을 뽑는 상황인데 준영아 듣고 있니?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 5명 중에 진짜 8명 중에 네. 그런데 그 중에 A, B라는 특정한 2명이 있어. 맞지?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읽어야 돼.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A 또는 B가 뽑힌다라고 말했어. 이게 문제 요것만 살짝 바꾸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A와 B가 모두 뽑힌다 이렇게 말한 거랑 A 또는 B가 뽑힌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A, B가 둘 다 뽑힌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이거는 8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5자리가 있잖아. 5명을 뽑을 거니까. 근데 그 5자리 중에 이미 2자리가 결정돼 버린 거지. 누구로? A, B로 이미 결정이 돼 버린 거지. 그럼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지. 몇 명 중에? 아니 6명 중에. 총원이 8이었잖아. 총원이 8이었는데 그 중에 A, B를 미리 뽑았잖아. 그럼 A, B를 미리 뽑았으니까 남은 게 몇 명이야? 6명이지. 6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아주면 되는 상황인 거야. 준영아, 몇 명 중에 몇 명을? 6명 중에 3명을. 왜? 내가 5명 뽑고 싶은데 이미 2명이 결정 끝났어. 누구로? A와 B로 결정이 끝났어. 그래서 3명만 더 뽑으면 돼. 몇 명 중에? 6명 중에. 그러면 요게 뭐냐면 A, B가 둘 다 뽑힌다라고 말했을 때의 확률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말했냐면 A 또는 B가 뽑힌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윤아 이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한 거랑 이렇게 말한 건 뭐가 달라? 어떤 거? 그거는 약간 뭔가 앞에를 다 잘라먹고 뒤에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표현과 저 표현의 차이점이 뭘까? 하윤이랑 초우가 둘 다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하윤이 또는 초우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둘이 같이 가는 것만 말하는 거고 이거는 어때? A만 가도 되고 B만 가도 되고 어때도 돼? 둘 다 가도 돼. 그치? 그런 의미인 거야. A 또는 B가 뽑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어떻게 풀래? 그치? 이거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뽑힌다의 여사건은 뭘까? 둘 다 안 뽑힌다. 둘 다 안 뽑힌다. 그러니까 둘 다 안 뽑힐 확률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버리면 돼? 1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치? 1에서.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려면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혼동이 오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 A랑 B가 요리 박람회에 가는 거를 표현해보면 A, B가 둘 다 갈 수도 있고 A는 가고 B는 못 갈 수도 있고 A는 못 가고 B는 갈 수도 있고 둘 다 못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에서 A 또는 B가 뽑힌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만큼을. 그치? 그러니까 이거 3개를 계산하느니 뭐가 더 편해? 요것만 구해가지고 1에서 빼는 게 편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A 또는 B가 뽑힌다 의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볼 거고, 자, 반대는 A, B가 모두 뽑히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처럼 8명 중에 5명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자 8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건데, 이번엔 A, B가 어떻게 됐어? 아예 제명돼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A, B를 미리 뽑은 게 아니라 A, B는 그냥 제껴놓고 이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5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분자에다가는 6C5를 올려주면 되겠죠. 6C5.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1에서 빼면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8C5가 얼마죠? 8C3이니까 56인가? 56. 그 다음에 요거는 6이죠. 6. 그걸 1에서 빼는 거자. 그럼 28분의 3이니까 28분의 25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요런 특히 접속사 요거 잘 읽어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조건부 확률 얘기를 좀 해볼게.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에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확률은 확률인데 뭐가 달려있어? 조건이 뭔가 달려있어. 조건이 달려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P 확률인데 A 이렇게 써주면 이제 A의 확률이잖아. A의 확률인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A의 확률인데 짝대기 바라고 읽어요. 바 A 바 B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 뒤에 짝대기 뒤에 붙는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조건이 돼요. 그래서 P A 바 B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조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얘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붙는 애가 조건이야. 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A의 확률 이런 뜻으로 P A 바 B라고 씁니다. 거꾸로 바꾸면 다른 의미가 돼요. 요렇게 바꾸면 이번에는 뭐가 일어났을 때라고 봐야 돼?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의 확률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B가 일어난 거잖아. 이미 B가 일어난 거니까 이걸 분모에 깔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누가 일어났어? 이미 A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 그걸 분모에 깔아요. 이렇게 깔아. 그럼 생각해봐. B가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A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A랑 B라는 사건이 둘 다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B가 일어났는데 A도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분자에는 뭘 넣냐면요. A 교집합 B를 넣습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여기에도 B 교집합 A를 넣습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뜻이다. 그래서 자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를 계산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데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조금 바꿔볼 수 있는데 우리가 확률의 정의할 때 우진아 PA라는 게 우리가 처음 확률 이제 정의할 때 어딨냐 PA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했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난다고 할 줄 알았어. 자, 여기 봐봐. 맨 처음에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때 수학적 확률 PA라고 하는 것을 NS분의 NA로 정의했죠. 여기서 이제 S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였고, 그러면 PA가 NS분의 NA면은 자 다시 100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여기 분모에 있는 이 PA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를 NS분의 NA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요거라고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 PA 교비. 그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뭐 분해? 이것도 NS 분해 NA 교비라고 정의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하고 보니 NS는 어떻게 해도 돼요? 지워도 돼.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NA분의 NA 교집합 B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확률분의 확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개수분의 개수, 원소의 개수란 뜻이잖아.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바라봐도 돼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때 훨씬 편한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그 밑에 있는 이거 예제 봐봐. 요거.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딱 줘요. 표를 딱 주고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 지금 이 상황은 뭐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 이 비행기의 탑승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한국인일 때 그랬어. 윤희야, 그러면 한국인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돼요? 앞에 뒤에. 잘 찍었구만. 뒤에다 넣어야 돼요. 그죠? 이미 내가 뽑은 사람이 이미 한국인이었죠. 이미 벌어진 사건, 이미 벌어진 것을 뒤에 넣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한국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의 무슨 확률을 물어봤어? 이 탑승객이 남자일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넣어야 돼? 남자를 넣어야 돼. 그치? 요렇게 넣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은 좀 전에 정의한 식에 의하면 얘는 뭐 P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N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N하고 여기다 뭘 넣을까? 바닥에 깔리는 게 뭐죠? 뒤에 거죠. 뒤에 거. 이미 일어난 거. 이미 일어난 거 뒤에 까는 거잖아. 그러면은 N 한국인. 그럼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 분자는? N 남자 교집합 한국인. 남자 한국인이죠. 남자 한국인. 이걸 계산하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표에서 찾으면 돼. 자, 표를 딱 보니까 한국인이 총 몇 명 있나요? 한국인 65명. 한국인 65명. 그 다음에 남자 한국인은 몇 명 있나요? 남자 한국인 40명 있잖아. 그러면 그 인원수를 그냥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65분의 40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철이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이 표에서 호철아, 내가 탑승객 중에서 한 명을 띡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였어. 그럼 그 남자가 외국인일 확률은? 답만 말해.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였을 때 그 남자가 외국인이었을 확률은? 응? 약분하지 마. 7이요. 55는 여기 있고 35는 여기 있는데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남자였을 때 그 사람이 외국인일 확률은 이랬지. 봐봐. 내가 지금 질문한 걸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면 뒤에가 뭐야? 뒤에가 남자지. 앞에는 뭐야? 외국인이지. 그러면 이거를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 쓰면 분모는 남자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분자를 그냥 외국인이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렇지. 여기를 외국인과 남자의 교집합으로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인원수를 찾을 때도 남자의 인원수는 55가 맞는데 분자에다가 35를 넣으면 안 되지. 분자에 뭘 넣어야 돼? 15를 넣어야 된다고. 남자 외국인을 넣어야 된다고. 15를. 그치? 알겠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10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뭐 식만 살짝 바꿔치기 해놓은 건데요. 방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방금 P, B 바 A가 뭐라고 정의가 되느냐? PA분의 P, B 교집합 A로 정의가 된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양변에 PA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PA를 곱하면 얘가 그냥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자, 이게 또 하나의 또 의미를 갖는 식이 되는 거야. 생각해봐. 요거는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결국 이것도 그러면 둘 다 일어났다는 얘기 아닌가? A, B가 둘 다 일어났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PA 교집합 B 그리고 PA 교집합 B 얘는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써도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써도 돼요. B 곱하기 A 바 B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은 의미지. 그지?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거기다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써도 교집합의 확률이고 요렇게 써도 교집합의 확률이다. 그걸 얘기하는 페이지고요. 자, 넘겨서 이제 계산 문제 한번 해보면 103페이지에 1번 봅시다. 103페이지에 1번은 자, 여기에서는 지금 눈에 띄는 게 얘가 나왔어. B 바 A가 나왔어. 그럼 방금 전에 준영아 5초 전에 P, A 교집합 B를 누구 곱하기 누구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PA 곱하기 B 바 짝대기 바 A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1번 문제에서 지금 PA가 5분의 2라고 말을 해줬고 PB 바 A가 4분의 3이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요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교집합의 확률을 찾아 놓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거 얼마일까 교집합? 10분의 3입니다. 10분의 3.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10분의 3인 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얘인데 어진아 여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 이거는 합집합. 여집합. 그치?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었더라? 드 모르간의 법칙이었지, 그지? 드 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드 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줘가지고 얘를 먼저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여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다? 1 빼기 요 놈이로 바꿀 수 있다, 그죠? 확률은 항상 주체가 1이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1 빼기 PA 합집합 B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PA 합집합 B가 얼마인지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래서 빼면 되니까. 그런데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니? 일단 PA랑 PB를 더하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 교집합을 뺀다라고 아까 그지?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했잖아. 복습했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하면 돼요. 이제 5분의 2랑 2분의 1을 더한 다음에 5분의 2랑 2분의 1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 방금 찾은 거 10분의 3을 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합집합이 나오는 거지. 얼마니 초야 계산하면 10분의 6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지. 그럼 답이 5분의 3인가? 얘가 5분의 3인 거지, 요게. 그럼 답은 1 빼기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뭐가 돼? 5분의 2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다. 그치? 요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번도 보면 2번에서도
요거 방금 1번과 똑같지? 그치? 1번과 똑같아. 얘도 역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이놈이 0.5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P, A 합집합 B의 확률도 얼마가 될까? 0.5인 거지. 그러니까 얘의 여집합이 0.5인 거니까 여집합 떼버려도 똑같이 0.5일 수밖에 없죠. 1에서 빼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이 0.5야. 그러면 지금 보면 A 나와 있고 B 나와 있고 합집합 나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뭘 찾으면 돼요? 교집합을 찾으면 되잖아. 그치? 준영아, A 합집합 B는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을 어떻게 하고? 더하고 거기서 누구를 빼면? 이게 뭐야 이게? 교집합을 빼면 그게 합집합의 확률이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식을 봐봐. 합집합이 0.5인데 A의 확률, B의 확률 더하면 0.6이야. 그럼 교집합이 얼마였단 얘기야? 0.1이었단 얘기야. 자, 그래서 PA 교집합 B가 0.1이라는 걸 찾았어요. 찾았어.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찾으면 돼. 이제 PA 바 B를 찾으면 돼. PA 바 B는 하영아 아까 그 뭐야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누구분의 누구다? PB분의 P 교 B 이거다. 그치? 그런데 PB가 얼마였냐면 0.4였고요. 교집합이 방금 찾은 얼마? 0.1이고요. 그래서 0.4분의 0.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2번을 풀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그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자 넘어가서 104쪽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04쪽은 위에 있는 문제는 아까 앞에서 풀어본 비행기 문제랑 똑같아. 그래서 뭐 여기서 굳이 뭐 어렵게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풀어본 경험으로는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써주는 게 좋아요. 문제를 읽어보면 내가 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뭐 했대? 안경을 쓴 애였대. 이미 벌어진 게 지금 안경이잖아. 안경 쓴 거잖아. 그러니까 자 그걸 그대로 그냥 여기다 표현을 해줘. 자 조건부 확률을 쓸 건데 이미 벌어진 게 안경을 썼다야. 그럼 어디다 써야 돼? 뒤에다 써야지. 이미 벌어진 거 안경을 썼다. 근데 걔가 뭐일 확률? 걔가 A반 학생일 확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A 학급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조건부 확률인데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정의대로 써보면 자 분모에 뭘 깔아야 돼? 안경을 썼다를 깔아야 되겠죠. 근데 안경을 썼다를 깔 건데 안경을 썼다에 확률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 원소의 개수라고 해도 돼. 그치?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럼 지금은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원소의 개수라고 쓰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하죠. 그러면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 A 학급 교집합 안경 썼다. 그치? 자,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답은 이제 보이는 거야. 그치? 자, 몇 분의 몇일까? 안경 쓴 애들이 다 합쳐서 20명. 안경 쓴 A반은 몇 명? 16명. 그치? 그래서 20명 중에 16명 해가지고 5분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고 풀면 금방 쉽게 풀려요. 근데 이제 표로 안 나와 있는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건 어떻게 할까? 136번 같은 거는. 이게 답이 뭘까? 136번.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우리 어진이가 맞추면 끝낼게. 어떻게 하면 될까, 어진아?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걸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P
앞에다 뒤에다? 앞에다가 여기다가 A형. 아니요,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벌어진 사건을 어디다 쓰는 거야? 그게 뒤 아니에요. 뒤에 쓰는 거야, 뒤에. 근데 내가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뭐였어? A형이었잖아. 이미 벌어진 게 A형인 거야. 그러네. A형을 뒤에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A형을 쓰고 앞에는 뭐라고 써? 남았어요. 그래,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결국 남학생일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여기다 남학생을 써야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다? P A형 분의 P 남자 그래 교집합 A형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A형일 확률이잖아. 이 고등학교에서 한 명을 탁 뽑았는데 A형일 확률이 얼마야? 50%지. 50% 여기다 뭐라고 쓸까? 확률로 써야 되니까 확률은 0부터 1 사이로 써야 되잖아. 50%가 분수로 얼마야? 그지? 항상 100분에 깔아주는 거니까 A형일 확률이 100분의 50이야. 그지? 그럼 분자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이 학교 전체 중에서 한 명을 탁 뽑았는데 걔가 A형인 남자일 확률을 분자에 써야 된다고요. 그게 뭘까? 그래요. 문제에서 다 알려줬어요.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어봐. A형인 남학생이 전체 40%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A형인 남학생이 뽑힐 확률 이거 자체가 얼마인 거야? 100분의 40인 거야. 그치? 그럼 100 지우고 약분하면 뭐가 돼? 5분의 4 이렇게 풀리는 거. 요런 게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개념 원리는 104까지. 그 다음에 RPM은 어디더라? 45까지. 네, RPM은 45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늦지 마시고 내일은 특강 없는 거 알죠? 특강은 화수목이야. 화수목. 특강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수고했다.